잘 보이시나요? 네. 그 인생의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랍니다. 만남식의 맛이 우러난다고 가장 젊은 날 오늘 저하고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 처음부터 끝까지 이 도구는 가치 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영역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죠. 첫 번째 제조 영역, 두 번째 관리 영역, 세 번째 유통 영역입니다. 제조 영역은 지금 사람이 하는 일들을 로봇이 대신하고 있어요. 이 관리 영역은 예전 같으면 만 명이 해야 할 일들을 지금 한 사람이 컴퓨터 앞에서 다 합니다. 시대의 흐름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해 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영역, 엘빈 토플러는 제3의 물결이라는 책에서 2050년 되면 성인 인구 5% 가지고 제조, 관리, 유통, 운영 다 된다. 그렇다면 이 95%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시장 논리로 비춰봤을 때는 95% 사람들은 비생산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95%의 사람들이 미래의 키를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소비 능력을 갖고 있더라. 소비가 돼야 생산은 가동을 하게 되고 경제가 순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비가 뭔지를 조금 한번 되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소비는 쓴다, 산다, 낭비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소비 그 자체는 어떻게 해요? 삶의 질 향상이더라. 뭐 더 좋은 신발, 더 좋은 옷, 더 좋은 집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일상생활은 그렇습니다.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잠을 잡니다. 근데 밥을 맛있게 먹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행복한 잠을 잘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삶의 질 향상 아닐까요? 소비 그 자체가 소비가 되지 않으면 생산의 가동이 멈춥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경제가 마비되겠죠? 그래서 소비 그 자체는 생산의 주체다. 그리고 소비가 돼야만이 경제가 생산이 이루어지고 경제가 순환이 되다 보니까 소비가 되지 않으면 경제가 마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곧 소비는 경제의 근본이다. 기업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의 속성이라고 하는데요. 신제품이 출시가 되면 95%가 시장에서 사장이 된답니다. 저 이 데이터 보고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기업이 오랫동안 연구 개발해서 좋은 제품을 생산했는데 시장에서 95%가 사장될 수 있지?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로 추론하면서 엿보니까 예전에 KBS 1, 2, MBC 있을 때는 자 웰빙 제품입니다 하니까 너나 나나 나 웰빙 할래 구매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죠? 21세기 멀티미디어 시대다 보니까 마케팅 비용이 감당이 안 되더라. 수백 개의 채널이 있는 거예요. 이 제품이 좋다고 알려야 구매로 이어지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수백 개 채널에 이 좋은 제품 여러분이 구매하시면 유익합니다 알리려니까 마케팅 비용이 감당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들었으니 이 제품이 시장에 접목되면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을 거야. 나름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제품 주기 2개월, 길어야 7개월입니다. 더 좋은 제품이 나와서 대기업이 브랜드 가치를 이용한 시장을 다 장악해버렸어요. 그 이분은 기술 개발에 들어간 비용하고 생산 비용하고 해소가 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엿보니까 아하, 산업화 사회는 상품을 만들어서 고객을 확보했다고 한다면 정보화 사회는 고객을 확보한 다음 상품이 런칭이 되는 정반대 조직 개념이구나. 그래서 어때요? 좋은 제품을 생산하기 전에 시장을 먼저 만들어 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기업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고객의 중요성을 알겠죠? 그래서 이 고객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 보는 고객은 누구냐? 고객은
고객은 사업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기업 존재 이유예요. 그리고 고객은 기업 입장에서 유일한 이윤센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죽기 살기로 이제 기업을 파트너로 선정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뭐죠? 고객 찾기에 나섭니다. 두 번째 고객과 관계 맺기에 나서요. 그리고 세 번째 고객과 관계 관리 강화로 들어갑니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기업은 죽기 살기로 어쨌거나 여기에 들어간 비용을 제가 대충 산출해 보니 작게 잡긴 했는데요. 1인 충성고객 확보하는데 최소 100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100만 원. 부가적인 이해를 구하기엔 설명이 많은데 시간 관계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죽기 살기로 소비자를 파트너로 선정하기 시작했고 21세기는 고객의 생가치를 원한다. 태어나서 무덤 속에 가는 간까지 얼마나 소비시키냐에 평가를 내린다. 그래서 평생 가치 개념을 주는 겁니다. 경희대학교 대학원의 유치원 교수의 논문을 보니까 미국의 도미노 피자 충성고객 1인 가치 하나로 $4,000. 그리고 미국 항공사 1인 충성고객 가치 하나로 위에는 달러고 하나로 9,700만 원. 그럼 이제 코이노니아하고 만남 속에 마시로 난다고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만났어요. 그럼 코이노니아에서 고객의 생가치를 어떻게 논할까요? 요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가치 가게를 운영하면서 더 저렴한 소비를 하고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면 그것이 집단화된다고 이렇게 봤을 때 태어나서 무덤 속에 가는 날까지 여기서 소비시킨다는 전제하니까 내가 마트를 운영하니까 내 가족은 거기서 구매하겠죠. 그래서 한 달 300만 원을 잡아봤어요. 그럼 1년이면 3,600, 10년이면 3억 6천, 인생 80을 곱하니까 25억 나와요. 그럼 25에 5억에 모든 걸 다 빼고 순수 잉여를 보니까 2억 5천이 나온다. 10%. 2억 5천을 저 투자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를 하시는 거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에 모든 입금은 멤버들이 다 가져가게 됩니다. 그냥 짚고 넘어간 겁니다. 오프라인을 봤으면 이제 온라인을 봐야 되겠죠? 그 1949년 애니악이라는 컴퓨터가 나오면서 인터넷과 접목이 돼요. 그러면서 거대한 단 한 평의 땅도 밟아볼 수 없는 사이버 세상이 열립니다. 인터넷이 뭔지 아세요? 저 생뚱맞은 질문을 하고 있네. 아마 그런 눈으로 지금 쳐다보시는데 좀 아시면 얘기 좀 해보세요. 인터넷이 뭐예요? 아시는 분? 인터넷이 뭡니까? 대답 못하죠?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질문하면 대답을 못해. 인터넷은요, 만인의 컴퓨터를 연결한 것이 인터넷입니다. 시장이 전 세계로 확장됐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겠어요. 아, 이 오프라인의 이런 문제들을 다 해소해서 이제 온라인 시장을 겨냥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성공을 낼 수 있을까? 이 희망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자, 오프라인 단점은 뭐죠? 첫 번째, 거리의 제약, 부피의 제약, 무게의 제약, 시간의 제약, 비용의 제약, 그리고 거리의 제약, 부피의 제약, 무게의 제약, 시간, 공간의 제약, 비용의 제약, 시간의 제약. 근데 온라인은 어떻죠? 거리 제로, 부피 제로, 무게 제로, 공간 제로, 비용 제로, 시간 제로. 클릭 한 번으로 지구촌을 넘나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온라인을 다시 봅니다. 유익이 되니까 시대의 흐름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첫 번째, 구매 비용 절감, 재고 감소, 사이클 타임 단축, 고객 서비스 개선, 신규 판매 기회 발생, 마케팅 비용의 절감.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 온라인에 자기의 상품이나 잉여에 대한 부가가치를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들을 전부 다 접속해서 노력하는데 어느 날 빨리빨리가 짠 하고 나타나니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번쩍번쩍 하는데 빨리빨리 와보세요. 여러분에게 행운을 드리겠습니다. 빨리빨리 오세요. 여러분에게 왕으로 대접하겠습니다. 궁금하잖아요. 궁금하니까 클릭 한 번으로 딱 넘어가는 거야. 진짜 좋은 거예요. 그런데 조금 시간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 바로바로 짠 하고 나타나더니 번쩍 이러고 있는 거야. 바로바로 오세요. 빨리빨리 더 좋습니다. 그래갖고 여기 있는 고객들도 이렇게 넘어가니까 더 좋은 거예요. 그럼 여기는 고객이 빠져나갔으니까 도미노, 여기는 고객이 몰렸으니까 새로운 시작. 독점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온라인에서 기대했던 이 비전이 오프라인보다 더 치열한 경쟁 속에 있더라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기술 개발하고 유토피아가 올 것 같죠. 양극화는 계속 심화되고요. 이게 시장 지배구조에서 야기된 문제들입니다. 문제. 그래서 이것을 제가 그냥 전자공간의 허구성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서울 그 압구정 현대백화점에서 내가 원하는 물건이 100만 원입니다. 근데 부산에 롯데백화점 가면 90만 원 준대요. 90만 원이면 살 수 있대요. 그럼 부산까지 가서 그 90만 원짜리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사겠습니까? 거리에 찍으면 안 되죠. 그 온라인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클릭 한 번으로 지구촌을 넘나든다. 다시 도구는 같이 잡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소비자는 여러분이 여기서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소비자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준비된 완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모여 소비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왜? 오프라인 단점, 온라인 단점. 시장을 먼저 만들어 놓고 생산을 다 해야 되는데 충성객 확보 못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이게 가능한, 과거는 가능하지 않았어요. 하다가 실패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동소에 똑같이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안 됐던 이유.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구축되기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뭐죠? 첫 번째는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는 금융 결제 시스템입니다. 세 번째는 물류 시스템이 접목됨으로 해서 가능해진 겁니다. 그리고 시대 흐름은 이 실물 경제에서 금융 경제로 넘어갑니다. 물건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경제 유발을 시켰는데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돈의 논리로 경제가 유발되는 60%가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화폐 경제에서 비화폐 경제로 넘어갑니다. 화폐는 다 돈을 통한 구매, 생산 유발됐고요. 비화폐는 뭐죠? 돈이 없는 상태에서 생산을 유발시킵니다. 어떻게 돈이 없는데 생산을 유발시켜? 이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면 갈수록 우리가 할 일이 없어져요. 노트북과 컴퓨터 온라인 대신하다 보니까 놀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주위를 엮어가는 의미망이 문화라고. 문화는 자기의 소중한 자본입니다. 자산입니다. 거기에 의미와 구조를 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강아지하고 놀던 취미생활을 하던. 그럼 강아지하고 놀면 어떻게? 강아지 밥 줘야죠. 예쁜 목걸이도 하나 걸어줘야죠. 생산 유발시켜 안 시켜요? 생산을 유발시킨다. 그럼 취미생활을 하기 위해서 뭔가에서 행위를 할 때마다 생산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이게 비화폐입니다. 어느 모임에 내가 참여했어. 그 이론이야. 그 모임에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그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생산이 유발되는 겁니다. 모임은 뭐 밥도 먹어야 되고 또 오랜만에 봤다 좀 이 코드가 맞는 시간에 술도 한잔 해야 되고 또 전화도 해야 되고 그리고 가끔 또 카페에서 만나서 다 생산을 유발시킨다는 거죠. 그 외에도 많지만 이 비화폐 경제가 화폐 경제보다도 지금 60% 넘었었습니다. 60%. 시대 흐름이에요. 그리고 프로슈머에서 프로슈머로 갑니다. 프로슈머는 자가 생산 소비 개념이에요. 프로슈머는 어떻게 해요? 집단 생산 소비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시장을 먼저 만들어놓고 생산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21세기는. 생산과 소비자가 있습니다. 이걸 붙여서 얘기하면 생소융합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생소한 이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100원짜리 물건을 우리가 이러한 유통구조에 의해서 1000원에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건의 생산 물때는 10% 범주에 안 벗어난다. 이해되시죠? 아니 내가 1000원을
주고 물건을 샀으면 생산해서 100원 갖고 물건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100원 중에서 생산의 잉여에 대한 이익금도 10% 포함되어 있어요. 공과자비 12% 포함되어 있고요. 그 연구개발비 다 포함되어 있고요. 순수 이익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10%는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죠? 우리가 모여서 사전 예약 구매를 통한 사전 예약 구매입니다. 이러이러한 제품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을 더 좋게 만들겠습니다. 3배로. 그리고 어떻게 우리 사전 예약 구매한 멤버들에게는 더 싸게 700원으로 공급하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죠? 중간에 400원 유통배당을 드립니다. 참여 안 하시나요? 본인이 기존 쓰고 있는 것들을 더 좋게 만들어 더 싸게 공급받고 4번에 유통배당을 준대요. 그럼 여러분이 더 좋고 더 싼 제품을 구매했으니까 너무 좋겠죠? 제품이 좋으니까 더 싸니까 홍보해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단체에서 그냥 집단 구매가 일어났어. 그럼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참여했다는 이유로 그게 판매가 되고 수출을 하던 계속 생산이 되는 대로 잉여에 대한 걸 가져가게 됩니다. 처음 듣는 얘기죠. 이렇게 단순한 것들을 이쪽 어깨든 어디든 아무도 하질 못했어요. 제가 정리했습니다. 20년 동안. 다시 얘기합니다. 다시. 자, 사전 예약 구매하십시오. 더 좋은 제품을 더 싸게 구매한과 동시에 유통배당, 생산배당 드립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사전 예약 구매를 통해서 더 좋은 제품을 더 싸게 구매한과 동시에 유통배당, 생산배당, 주식배당 드립니다. 기존 100원짜리가 유통구조에 1000원이 올 이 구조의 배열을 소비할 때마다 유통과 생산이 부창출했어요. 따지면. 그리고 거리의 길에 버리는 돈이 50% 60%가 넘어. 광고비 뭐 이것저것 다 해서. 아니 일일 우리가 광고에 2600회 노출된대요. 근데 그 광고비를 누가 부담하겠죠? 소비자가 부담하겠다는 거죠. 어제 저 모르게 광고하라고 하셨어요? 봐. 그거 왜 부담해야 되냐고. 응? 이런 것들을 배열을 바꿈을 해서 소비 주권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사전 예약 구매를 갖고 어떻게 MRO로 들어간다. MRO 뭐라고 했어요? 기술은 있으나 생산 능력이 없는 기업. 투자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전 예약 구매 가지고. 그리고 생산해서 더 싸게 공급하고 유통배당을 지급하는. 두 번째. 상품은 있으나 시장을 만들지 못한 기업. 부지기수죠. 세 번째, 집단 구매를 통해 생산에 투자 들어간다. 네 번째, 구매자들이 생산의 주체되고 소비자의 주체가 된다. 그 다섯 번째, 상호작용에 의한 기업은 안정적인 생산을 할 수 있다. 결론은 우리가 사전 예약에 대한 집단 구매를 통해서 우리가 유익하고 혜택도 받지만 생산에 안정적인 것들을 가져다 줌으로 해서 사회를 건전하게 만드는 거죠. 생산의 토대를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소비자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90%에 대한 것들을 다 소비자가 주권으로 배열을 내가 바꾸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왜? 온 오프라인의 문제점을 뭉치니까 되더라. 뭘로 뭉쳐요? 도구는 같이 하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치샵이 뭔지 좀 보셔야 돼요. 도구는 가치샵. 자, 가치가게 1인 백화점 이렇게 써 있습니다. 1인 백화점. 1인 백화점 시대를 여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모르시겠지만 500명 딱 끝나는 순간 완전히 온라인 다 도배가 됩니다. 도배가. 1인 백화점에 대한 선언.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1만의 창업, 1만의 프랜차이즈. 그러면 이 가치샵은 가치가게를 통해서 서브 도면 주소로 이 가치가게를 분양해 주는데 각자가 서브 도면지를 분양받아서 상점명을 만들고 진열하고 자기가 자가 소비하던 판매하던 이 금을 본인이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이쪽 업계나 이런 쪽에 많이 했대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치샵 상품 진열 판매 약 50만 상품 구성 이렇게 해놨죠.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갖다 진열하면 돼요. 두 번째, 제휴사 상품 진열 판매한답니다. 국내, 해외, 외부 쇼핑몰입니다. 세 번째, 생소융합 상품 진열 판매합니다. 사전 예약 구매에 대한. 마진 구간이 제일 크겠죠?
태어나서 무덤 속에 가는 거 아니 손파로 다 바꾸겠다. 계열사 자회사 해면서 시켜버리겠다. 할 수 있다. 응치 못할 일 없다. 지금 이겁니다. 이거. 무덤 속에 가는 것까지 다 하겠다. 입점 상품 진열 판매 누구나 올려서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걸 보셔야 돼요. 제휴사 상품 진열 판매가 도대체 어떤 거냐? 쿠팡입니다. 국내 최초입니다. 수익 세어를 하자고 저한테 제안이 왔어요. 그 얘기를 했죠. 우리 4만 명이야. 시작하면 뿅 갔어. 이렇게 하자. 자기들이 스마트 스토어입니다. N쇼핑. 야 쿠팡 가는데 너네 어떻게 했대? 그럼 우리도 해야죠. 간단하죠. 너무 간단하죠. 우리 팀장이 네이버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네이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실무자들, 이 팀장들 유기적인 거야. 응? 카카오 쇼핑. 카카오 쇼핑은 그 팀장이 카카오대 근무하면서 자기가 뽑은 애들, 입사해서 뽑은 애들, 면접해서 뽑은 애들이 지금 팀장으로 있어요. 항상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야 돼. 커뮤니케이션. 득실을 떠나서 소통이 돼야 정보가 넘나들 수 있고, 소통이 단자면 이것저것 아무것도 안 됩니다. 카카오 선물하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구현하게 되면 내가 올린 제품을 카카오 선물하기로 보낼 수도 있다. 11분간 G마켓, 아마존. 전 멀티적으로 해야 되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야 인마 이거 아마존도 올라가고 다 해야지 할 것 같더니 쿠팡 부사장하고 이렇게 얘기하더니만 쿠팡 부사장이 아마존하고 알리바바하고 싸오미하고 다 불러가지고 그냥 다 돼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알리익스프레스까지. 그럼 제품 가짓수가 몇 가지예요? 쿠팡이 700만, 여기가 한 500만 가지씩 정도 돼요. 여기 몇 가지? 4천만, 여기 한 3천만, 1억 가지 제품을 1인 백화점. 그러니까 가치가격을 통해서 여러분이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상 좋은 도구가 어디 있어요? 전 전화 딱 왔길래 때다 이거. 기회 때가 왔구나. 우리나라 그 글로벌 쇼핑 브랜드를 내가 들었을 수 있어? 도구는 가시샵. 판매 이익금 100% 정산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고객의 생활치를 보내서 태어나서 무덤속에 가는 강까지 여기서 소비하게끔 만들고 그걸 전 투자로 받았다고요. 그럼 이익금은 여러분이 주주가 가져가는 걸 따지면 그렇게 모든 설계가 다 됐습니다. 공유 이제 모델이 뭔지를 여기서 한번 구체적으로 구현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판매 이익금 100% 정산, 실시간 그린티로 지급한대요. 그린티가 뭐죠? 가상자산입니다. 그 왜곡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도 대동소이하구나. 저 콩카풀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조금 좀 두고 보시자고요. 그래서 정산을 이렇게 합니다. 뭐니 해도 이제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점주가 50% 가져갑니다. 자기 가치가격에서 판매된 이익금의 50%를 가져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가치가격을 소개시킨 사람이 10% 가져가게 됩니다. 그럼 내가 많이 소개시키면 거기다 이익금의 10%가 본인도 오겠죠. 그래서 1만 원의 프랜차이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40%는 공유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럼 공유 40%는 뭐냐? 첫 번째, 준회원 20% 가져갑니다. 그럼 준회원이 뭐냐 이거죠. 준회원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월 용료 1만 1천원을 내라. 그럼 가치가격을 분양받을 수 있다. 월 사용할 수 있다. 월 호스팅 서버 비용이 1만 원 들어갑니다. 돈 받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공유는 20% 가져가고 정회원 30% 가져갑니다. 정회원은 연 이용료 11만 원을 내면 됩니다. 그럼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1년은 13만 2천 원이죠. 할인 받은 거죠. 그리고 클럽 2천이 40% 가져갑니다. 그럼 클럽 2천이 뭐냐? 정회원 20명 추천하면 클럽 2천 멤버가 됩니다. 뭔가 내용은 참 좋은데 저거 1만원 11만원 저거 해가지고 어떻게 마케팅 돈이 되겠느냐. 돈 되게 만들었습니다. 지구사랑 10% 들어갑니다. 지구사랑은 뭘까요?
사단법인 그린 플러스 운동본부 돼 있는데 그린 녹색 인플루언서 영향력, 녹색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임이다. 그래서 건강도 환경 운동의 일환이다. 그래서 수익 모델을 갖고 가기 위한 20년 전부터 설계해왔던 것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창업팀 구성을 통한 시작을 열고 있습니다. 그 모체는 지구사랑이다. 물론 여기 히스토리는 오래됐으니까 많이 있어요. 뭐 초대 이사장이 국회 사무총장을 지낸 박계동 의원이 1대 이사장이었고 한기총 대표장을 했던 엄경 목사님이 2대 이사장이었습니다. 그때 현직에 있는 그 정원차 총리 제가 팔레스 호텔에서 정신 같이 먹으면서 어떻게 상임고문 오케이? 그러니까 오케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현직 총리가 여기 상임고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김동일 박사님, 조영규 목사님이 대표 고문으로 있었습니다. 방과학교 재량수 교사를 집재 학부모 대상 교육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이 모이면 어떻게 돼요? 광고 콘텐츠로 세상이 돌아가죠. 그 엄청난 광고 콘텐츠가 들어올 겁니다. 그 광고 콘텐츠도 다 100% 배분됩니다. 그거 어떻게 배분하죠? 지구사랑 20%로 미리 해놨어요. 그리고 클럽 2,000 멤버에게 20% 또 준대요. 또 뭐죠? 지금 우리 스타트 팀 만든 500명인데 500명에게 20% 준대요. 그 500명 안에 들어오면 앞으로 이것이 10만, 100만 되면 그 광고 콘텐츠 수익이 어마어마하겠죠? 그 500명이 나눠가는 거야, 20%를. 안 하면 누구 손해예요? 훌륭하십니다. 인격이십니다. 그린티 20%. 가상자산요,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보유하라고 일부러 20% 할애해놨어요. 구독, 좋아요 20%. 구독, 좋아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콘텐츠를 갖다가 크리에이터들이 올려놓으면은 와서 많이 구독자가 수가 많으면은 구글하고 수익 세어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집단화 됐을 때 우리도 크리에이터 교육해야 하나요? 했죠. 우리 교육도 쿠팡, 네이버, 카카오에서 가서 교육받아야 돼요. 이런 일 없었어 지금 이쪽 이승학계는. 그래서 크리에이터 교육 받아가지고 뭐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 휴대폰 있으니까 뭐 좋은 거 이렇게 한 1분짜리 이렇게 촬영해서 올렸는데 우리 전 멤버가 좋아요, 구독을 막 눌러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구글하고 그분은 수익세가 되겠죠. 10만 명 되면 4만 명 되면 한 150만 원 들어오더라고요. 10만 명 되면 그게 한 거의 1000만 원대 수준 올라가고요. 그 100만 명 되면 몇억 단위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구독, 좋아요 하는 사람들은 광고 콘텐츠 수익 20% 배분됐으니까 서로 또 눌러주겠죠. 그래서 150만 원 정도 들어오는 것에서 콘텐츠 10개 올리면 한 달 수익이 1,500이 되는 겁니다. 시간 되면 이 광고 콘텐츠 수익이 몇 명에서 얼마 지금 다 돼 있습니다. 한번 오픈하도록 할게요. 도구는 같이샷. 이제 그린티 나오죠? 이 왜곡된 이쪽 시각, 뭐 광풍처럼 몰아닥쳐서 인격을 팔아먹게 만들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시대 흐름은 갈 수밖에 없어요. 두 가지 큰 이유인데 우선 그 명목화폐는 돈을 만드는 데 비용이 들어가요. 그리고 보관하는 데 비용 들어가요. 이동하는 데도 비용 들어가요. 나중에 폐기하는 비용까지 들어가야 돼. 근데 이 가상화폐는 어때요? 디지털 화폐는 어때요? 비용이 안 들어가. 보관하는 데 비용도 안 들어가. 이동하는 데 비용 안 클릭함으로 그냥 돼버려. 그걸 폐기할 일이 없어. 안전속도 확보가 됐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한 미래 가치를 현실로 구현할 수 있는 금융 논리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빨빨 문화 덕분에 뭐 그러는지 몰라도 뭐 강풍처럼 몰아닥쳐서 5년 전, 6년 전을 보니까 책에 나왔어요. 6만 배 올랐어요. 6만 배. 6만 배. 보통 2, 3만 배. 제가 2년 전에 그 에이펙스를 해가지고 200억개를 상장했어요. 바로 3배수로 만들었어. 그 만드는 것도 일도 안 해요. 오토바 돌리고 다 해, 그렇게. 그 바로 폐기해버렸어요. 이건 아니다. 수는 엉터리 생태계다. 미래 가치를 가져가 자기 이익 챙겨버리고 피해자 양성시켜버리고 폐기했다고 600억을요. 그럼 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고집 폈던 사람이에요. 그 이제 아니 이상해. 쿠팡에서 전화 와가지고 이것 봐라 했는데 피지사에서도 전화가 온 거야, 회장한테. 그냥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온 오프라인 결제를 다 한대요. 이거 가지고 오른 대로 결제, 내면 결제. 세계 최초입니다 이게. 야, 네가 호텔에서 딱
그런 뭐 멋있는 그쪽 룸에서 이렇게 그냥 프리젠트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지하 공간에서 하면서 무슨 저걸 세계 최초로 그러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만이 아는 정보고요. 우리만이 아는 비밀입니다. 지금 직영 프랜차이즈 담보수단으로 넘어갑니다. 메타버스 상권 투자로 작용합니다. 사회관계만 가치수단, 마켓 거래수단, 광고 콘텐츠 이익공유수단, 주식교환수단. 이제 기껏 이쪽은 주식교환으로 가고 있어요. 다 묶였죠? 그럼 그린티 가치 엄청 올라가겠죠? 보유해야 되니까 또 오른 데다가 그걸로 화폐로 다 쓸 수 있으니까 어딘지. 이거 깊이 있게 엿보셔야 돼요. 혁명입니다. 혁명. 구매혁명, 사고혁명, 수의의 혁명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플랜입니다. 이제 어쨌거나 뭐니 해도 이렇게 개인을 이기게 떠는 세상을 대응하니까 플랜이 괜찮아야 돼요. 근데 이 플랜도 괜찮아요. 제가 설계를 했지만 100% 다 풉니다. 뭘 상품으로? 바로 이 정회원 11만원 그리고 20명 들어오기 220만원이죠. 디렉터 이렇게 그거 다 100%. 전 뭘 챙겨요? 대신 고객의 생애가치 생태계만 좀 만들면 된다. 연회비 11만원 국내 상품 판매 권한입니다. 평생 이용권으로 지급합니다. 아니 연이용권 11만원인데 한 번 11만원 평생 이용권을 쓴대요. 안 할 이유가 없겠죠. 디렉터 1 정의원 20명 추천하면 디렉터가 됩니다. 그러면 보너스에 참여하고 전체 광고 콘텐츠 20% 공유합니다. 그래 디렉터 2 220만원을 내서 이 디렉터가 바로 되게 되면 소싱 광고 콘텐츠 생성 권한을 준대요. 누구나 입점을 시킬 수는 있지만 소싱하고는 별개입니다. 소싱은 도매상이고 뭐고 통으로 올릴 수 있어요. 거기다 수익세 하면 엄청나겠죠? 이거 대단한 권한입니다. 그럼 220만 원 한 분은 어떻게 해요? 연납 쿠폰 20개, 30개 주고 그린티 100만 또 지급한대요. 거기다 보너스 참여하고 전체 광고 콘텐츠 20% 공유. 여러분 선택하시면 돼요. 11만 원으로 하실 건지. 그리고 또 이 연납 쿠폰 30개 가지고 20명 등록하면 또 클럽 2,000 멤버 되죠? 그럼 클럽 2,000 멤버 되면 광고 수익 20% 공유 받죠? 거기다가 또 그 공유 수익의 40% 또 가져오죠? 거기다 또 뭐 있어요? 또 축하에 대한 그린티 100만 또 들어갑니다. 그 또 뭐 있어요? 클럽 2,000 멤버 완성 후에 자사 주식 20% 무상 배분 들어갑니다. 클럽 2,000 멤버에게. 소비 주권 시대는 이렇게 여는 거예요. 딱 이 스타트업 팀은 하이터치 요소로 제가 만들어 갈 겁니다. 보통 뭐 일단 100에서부터 뭐 1000, 2000 그거 안 만들면 마케팅 인식의 싸움이고 마케팅은 상주시간 전략이라고 제 실패입니다. 전 그걸 20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의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시장을 제가 만드는 거예요. 스타트업 팀 디렉터 500명 선착순입니다. 나눔 동사같이 추천 40% 들어갑니다. 디렉터 보너스 30% 있습니다. 리더 1 5%입니다. 리더 2 5%입니다. 아지트 10%고요. 강사 10%고요. 운영 5%입니다. 이래서 100입니다. 강사 5%. 제도권 내에서 제가 이렇게 설계를 하려고 좀 고심을 많이 했어요. 다단계 아닙니다. 그리고 방파법에서는 너무 잘 알아요. 서울시에 대한 것들 자료 다 제가 뭐 오래전부터 검토를 다 했습니다. 용어를 어떻게 쓰냐가 다 달라져요.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리더 1은 여기에 대표, 팀 대표입니다. 당연히 인사했더라고요. 리더 2는 자기 행위에 대한 일정 이걸 안 넣으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추천으로 끝나면 누가 관리를 할 것이며 이런 부분이 대두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지트 220에 200만 원 풀어준다고 하면 10%면 20만 원입니다. 엄청 센 거예요. 강사 주는 것도 있어요. 돈 인센티브로 공적으로 강사가 5% 잡아놨습니다.
강의 잘하고 여기서 디렉터 5명 나왔어. 그럼 얼마야? 50만 원 버는 거야 그날. 개인은 이익에 떨어지면 세상을 대한다. 시장 논리로. 시장 논리 야기된 문제를 시장 논리로 풀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팀 대표, 대표 리더 1, 스타트업 팀 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팀 대표 교육위원장이 있고, 팀 대표 운영위원장이 있고, 팀 대표 홍보위원장이 있고, 팀 대표 재무위원장이 있습니다. 제도권 내에 안착시키기 위한 구조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팀 의장이 다 추천을 한 겁니다. 전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만들어요. 저 나중에 쭉 지금 7개만 올려놨는데 한 20개 됩니다. PT 자료가. 쭉쭉 조명하면 재밌는, 그리고 깊이 있게, 그리고 어떤 희망, 꿈, 새록새록. 지금 이거만 자꾸 하라 해서 계속 이거만 해야 돼요.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발걸음을 인도했대요. 그 6년 전에. 그 저기 모리학교에 그 윤여세 목사님이 만나라고 해서 이제 저를 찾아왔는데, 와가지고 하나님 발걸음을 인도해서 룰루랄라 이렇게 왔어. 그리고 헤어졌어. 그 계속 전 생각하는 6년 동안 하나님 발걸음을 인도했다. 그 6년 만에 전화가 왔어요. 그 뒤에 한 번도 안 왔는데, 뵙제 와라. 당신 이 역할 좀 해. 뭐 이렇게 해서 쭉 되고, 지금 불과 2달 조금 더 돼가죠. 기적적인 일이 지금 시작됐죠. 지금 한 70 몇 명 넘어갔을 거예요. 80명 됐나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한 바퀴 굴르면 얼마예요? 160. 다시 한 바퀴 굴르면 기하급수적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가 이 다단계에서 동그라미 기하급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시장 시스템이 기하급수예요. 기술, 속도, 제도 못 쫓아가. 기업이 어떻게 해요? 100마일. 집단 견해를 형성한 소비자 전문가 집단이 90마일. 그리고 가족이 60마일. 노동자가 25마일. 그리고 학교가 10마일. 정치가 3마일. 법 1마일. 간신히 살아있는 제도가 못 쫓아갑니다. 지금. 거기다 고스란히 없는 자, 양극화 심화되는데 우리가 다 감내하고 살아야 돼. 이게 현재 삶이에요. 이걸 바꾸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지만 이 좋아서 하는 일이 어떻게 파생될 것인지 다 보여요. 네, 리더 2입니다. 트라이앵글이죠. 내가 디렉터가 되고 디렉터 2를 했는데 이분이 2를 했어. 그러면 이 디렉터 2가 됩니다. 리더 2가 됩니다. 리더 2가 되면 자기 인센티브가 주어져요. 아까 5% 잡혔죠? 지금은 100이라는 숫자를 놓고 앞방을 강하게 하느냐, 중간을 받치느냐, D를 갖다가 이렇게 하느냐, 이제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리크루팅 할 때에 따지면 그냥 앞방을 세게 잡은 거예요. 그 조금 좀 시간이 지나면 생명력을 불어넣고 내재적 힘을 강화시켜서 비율을 이렇게 나누겠죠. 그때 가서 리더에 대한 것들이 10이 될 수도 있고 2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좀 아주 파격적입니다. 지금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다. 디렉터 보너스입니다. 이 보너스가 꽃이에요, 꽃. (1개월) 내 1인 소개 시 적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급 조건에서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첫 번째 소개를 했더니 추천이 아까 40% 있죠? 그럼 200만 원에서 248, 80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지급액이 80만 원이에요. 두 번째 이렇게 소개를 시켰더니 어떻게 해요? 보너스 30만 원이 붙었어. 그리고 110만 원이 들어갑니다. 세 번째 소개를 시켰더니 어떻게 해요? 더블로 60만 원 보너스. 그리고 140만 원이에요. 한 사람 소개했더니. 네 번째 했더니 90만 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170만 원이야. 다섯 번째 소개했더니 120만 원에 200만 원이 들어가네. 하루에 다 하셔도 돼요. 한 달 이내 못하면 원점에서 다시 똑같이 그냥 뭐 원점인데 얘기할 것도 없지만 그냥 그대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30만 원밖에 안 줘. 그래서 110만 원.
60만 원 140 이렇게 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누수와 이것들을 다 조합을 한 거예요. 제가 돈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디렉터는 참여하는 순간 광고 콘텐츠에 대한 권한 받죠. 그린티 100만 받죠. 11만 원 이용 쿠폰 30개 받죠. 광고 콘텐츠 20%또 공유 받죠. 클럽 2,000 멤버에 대한 공유 40% 갖죠. 주식도 배분 받죠. 이분들 주축으로 시장을 만들어내겠다. 충성 고객까지 시키겠다. 의도적으로. FU 먹고 다 막아낼 수 있다. 우리가 뭉치면. 다 계산된 얘기입니다. 계산된 얘기. 그래서 이걸 10명을 다 하니까 1,200만 원 소득이 들어옵니다. 돈 벌기 쉽죠? 네. 어려워요? 쉽습니다. 그럼 뭐 어떤 게 쉬운지 저한테 얘기 좀 해보세요. 어떤 게 쉬운지 저한테 얘기 좀 해봐요. 저도 그거 하게. 제가 20년 동안 연구했는데 뭐 몰라서 그렇게 세월을 보냈겠어요? 진행 계획입니다. 대기업은 어느 날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우여곡절 그때 거대 고목으로 안착되는 겁니다. 여기도 과정입니다. 아직 법인도 설립 안 했어요. 안 했다고 전혀 없는 게 아니고 사단법인 갖고 있죠. 재단법인 갖고 있죠. 클럽 2,000 법인 갖고 있죠. 전자에 8개 법인을 운영했습니다. 자회사까지. 경험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전산 지갑 오픈입니다. 디렉터 50명 되면. 전산하고 그린티하고 지갑은 다 완료가 돼 있어요. 오픈을 이때 하겠다는 거죠. 시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법인 설립, 코인오니아 법인 설립, 사무실 가치샵 오픈, 디렉터 100명대 하겠다. 가치샵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 전자에 제가 쇼핑몰 운영하면서 자체 개발을 해서 한 100억 정도 들여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트렌드에 대해 맞춰야 되니까 그냥 가비아에서 통으로 사왔어요. 가비아 어딘지 아시죠? 최적화된 솔루션을 사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리고 가치 가격 오픈, 그린티 일자 상장 어떻게 해요? 디렉터 500명. 모집 500명 선착순이죠? 네. 여기서 그 상장까지 딱 1차 마무리하겠다. 그린티 지급 쿠폰 1차 상장 후 교환 바로 들어간다. 지갑은 뭐 일단 제가 우리 그 팀 대표들하고 얘기 나눠서 5월 2일 날 전산하고 다 오픈하는 걸로 대충 이렇게 얘기를 돼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뭐 내일이라도 오픈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서로 협의해서 할 거고요. 이제 오픈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모바일로 회원 등록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추천인이 또 추천했는지 아닌지 확인 다 할 수 있고요. 뭐 다단계 많이 해보시면 아시죠? 동사가 참여, 개발했다는 환불 불가. 이렇게 해서 진행 계획 설명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